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요즘뿐만 아니라 계묘년이 시작이 되면서 올해 윤달이 있다 보니까 이장에 관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에 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윤달에는 뭐 이장, 이사, 집수리 무조건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장을 지금 이미 하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계면에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자체가 명화당 처녀보살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이제 일을 진행을 하시고 나서 피해를 보지 말으셔야 되는데 분명히 산탈, 묘탈, 이장탈, 네,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 가는 것도 윤달이라서 아무 때나 가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사 또한 방향이 안 맞는데, 나한테 날이 안 좋은데 이런 날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는 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수리 또한 똑같아요. 삼살방이나 대장군방위를 함부로 건드린다? 윤달이라서 괜찮다? 상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뭐 우스갯소리인데, 평상시에 나랑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인데 윤달이라서 얘랑 사이가 좋아져? 아니잖아요. 그죠? 비유가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이렇듯 윤달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점을 두고 생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깨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윤달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좋은 방위로 가는지, 좋은 터로 이사를 가는지, 그리고 몇 자리를 이장하시는 것도 좋은 터로 옮기시는 건지, 그리고 또 그 몇 자리에 계신 분이 정말 그걸 원하시는지 그것도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몇 자리에 아무 탈이 없는데 왜 파묘를 해서 화장을 하는지, 그건 인간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도 좀 가져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집수리 하는 부분도 대장군방이나 삼살방위는 건드리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될 방인데, 굳이 윤달이라서 거기다 손을 대면 분명히 동토바람이 불어서 몸수가 아프다거나 멀쩡했던 사람이 괜히 이상 행동을 보인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찝찝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또 걱정을 하시거나 협박 이런 공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은 아니고요. 피해를 안 보시면 좋겠다, 또 충분히 이러한 일을 진행을 해놨으면 더 긴 시간 끌지 않고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장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산소 탈 때문에 산소 자리에 직접 가보기도 했고, 또 이제 산소바람 막아달라고 젤을 올리기도 해봤는데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늦게도 탈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탈이 생길까요? 라고 또 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소 탈은요, 멀쩡했던 사람이 몸이 아파오는 경우, 그것도 큰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암, 예. 그리고 뇌질환 쪽으로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거나 몸에 칼을 댈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또 건강했던 사람이 몸에 기력이 없어요. 예, 힘이 없는 거야. 그냥 매일 피곤해, 나른해. 근데 병원 가도 병명이 없어.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어져. 예, 사이가 좋았었는데 서로 싸움이 크게 일어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일어날 일이 많고요. 또한 장남 자손, 증손자 자손, 이렇게 이제 집안의 무리 중에 대표, 요런 분들에게 애군들이 들어옵니다. 잘 살던 자손들이 부부지간에 이별을 하게 되거나 공방이 낀다거나 이렇게 되고요. 또 새로 태어나는 자손들한테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봤어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면 그냥 넘기게 되는 거예요. 무거져서도 나오는 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가세가 기울어서 잘 되던 사업이 안 되거나 집안에 쓸데없이 돈이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큰 사고수가 생기고 자손으로 인해서 큰 걱정 근심들이 마구마구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냥 즉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여태껏 무속인 길을 걸어오면서 직접 봐왔던 거,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 이제 상담하면서 직접 들었던 얘기, 그걸 토대로 사연들을 듣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없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산 사람들도 집에 대한 영역이 되게 소중한 부분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쉬고 쉼터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가족들이 한 군데 이제 머물러서 쉴 수 있고 대화도 하고 충분히 인생에 있어서 큰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공간. 그리고 자, 묘자리는 돌아가신 분들, 그 망자분들의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망자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그분들의 허락도 없이 가서 어떠한 의견도 조율이 없이 무조건 더 좋은 자리로 옮겨드릴게. 이제 납골당이 되세야 그럼 이제 화장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내 자손들이 뭐 이걸 관리를 하겠어? 더 늦기 전에 화장해서 납골당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족묘도 많이 만드시더라고. 근데 그 중요한 건 인간들의 마음이 좋은 뜻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산수 자리에 계신 분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태껏 그 묘자리가 있었던 산에도 산신님이 계십니다. 여태껏 지켜주고 그 자리에서 머물렀으니까 산신님께도 원래 고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다 형식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일반 분들에게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일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무속인 선생님들도 집집마다 이런 산소 탈 안 나기 위해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저 또한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이제 악재를 당하시지 않으려면 이장을 벌써 했거나 그리고 추후에 이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계면연 말고도 그 전에라도 이장을 하거나 화장을 했거나 또 뭐 수목장을 했어. 그리고 묘를 파묘를 해서 물가에 갖다가 뿌려드렸어.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뭔가 찝찝했어. 엄마한테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했고 아버님한테 미안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산소는 좀 묘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나는 딸이라서 뭘 해드릴 수가 없어. 아들들이 관장하니까 그죠? 이렇듯 묘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쓰이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이 행사에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장을 하시고 화장을 하시고 묘자리를 건드리시고 윤달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계획을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걱정했어요. 묘자리에서 있던 혼신들이 들뜨고 나면 그 혼신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분명히 자손들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떠한 나쁜 일들이 생길 거고 그게 반복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적으면 5년, 빠르면 1년 이렇게 이제 치고 들 텐데 이런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은 감수할 수 있는 그게 크기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일이 닥칠 때는 그냥 제일 심각한 상황에서는 3대가 맞는 경우도 봤어요. 네. 나쁜 일은 진짜 겪지 않고 미리 예방하는 게 상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 영상 끝에 이제 합동으로 조상님 전에 저희가 이장을 합니다. 라든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묘자리가 안 좋아서 찝찝했던 분들, 마음 쓰셨던 분들, 이런 분들 다 목을 지어서 한 분 한 분 위패를 작성을 해서 조상님 전에 고하는 그런 이제 진옥이 굿이라고 하죠. 절에서는 이제 천도제라고 하죠. 그래서 합동 진옥이 그리고 이제 산바람 소멸, 산소탈 소멸, 이장바람 소멸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달이라 특별히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 행사는 음력 윤달 2월 달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추후에 날짜는 정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안 좋은 건 막아서 여러분들에게 애군이 들어오는 건 피해 가시고 그리고
본인들 살아가는 이 세월 말고도 후손들께도 물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정돈을 하고 깨끗이 말끔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네, 그러하기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겐 진짜로 큰 의미가 있는 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마음에서 자손들이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증조부리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을 해서 묘자리를 이제 뭐 햇빛 잘 드는 자리를 옮겨 드린다, 때 잘 사는 자리, 아니면 이제 납골 땅으로 가족묘를 해가지고 모셔 드릴게요. 이런 마음은 다 인정을 해드리는 거예요. 박수를 쳐드릴게. 하지만 그 묘자리 안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사할 마음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인 거야. 그럼 산신님께도 고하고 조상님 전에도 요렇게 하니까 이제 옮겼어. 미리 옮긴 분들은 옮겼으니까 옮겼다고 인사를 드리면 되고, 아직 옮기지 않으신 분들은 옮기겠다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의견 조율을 하면 탈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사님께서 지신경도 하실 거고, 산소 탈 막아달라고 경도 올려주실 거고, 집집마다 묵묵히 다 해서 조상님 전에 위패 올려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탈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하는 거 없이, 또 그리고 또 후세에 자손들에게도 피해가는 일 없이 분명히 이거는 뭔가 일을 치르셔야 돼. 그리고 개개인이 하시다 보면 조상꽃도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어서 합동제로 진행을 하게 됐으니, 합동제 한다고 효과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합동제라고 해서 그냥 합동으로 다 축원하는 게 아니에요. 법사님께서 집집 따로따로 다 나눠서 묵묵히 축원을 다 해드리니까 그 부분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꼭 필요하신 부분이니까, 이거 내 얘기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다. 우리 집안도 이장을 할 텐데 했는데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합동제 참여하셔서 조상님들이 계신 자리 편안하시고, 또 조상님이 편안해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월이 편안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또한 조상 없는 자손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건 끊어낼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바늘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좋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견 조율을 한다. 그리고 또 서운함은 풀어드린다. 맺힌 마음은 풀어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여러분들 마음, 그리고 조상님들 마음이 합의일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장, 이사, 집수리, 이런 이제 동토바람이에요. 손을 대는 순간 탈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장 관련, 이사, 집수리, 이 부분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명화당 처녀보살 전화번호로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굳이 윤달에 이장하라고 다 하던데 명화당 처녀보살 선생님은 왜 저런 영상을 올리지? 이런 이제 나쁜 의미로 보지 말아주시고요.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걱정돼서 올리는 영상이고, 또 충분히 피해 갈 수 있는 일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일은, 애군액살은 꼭 피해 가셔서 걸어가시는 길이 평탄하셔야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좋은 일들만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3월 삼진날, 네, 음력 3월 삼진날, 양력으로는 4월 22일이죠. 3월 삼진날에는 뭐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는 얘기고, 이만큼 3월 삼진날은 양의 기운, 또 생의 기운, 뭔가 봄의 기운이 활짝 이제 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양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발복이 될 때 그 운기가, 좋은 기운이 발복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명화당 처녀보살이 3월 3짓날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것 또한 명화당 처녀보살과 여러분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하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아봤는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좀 이제 안 풀리는 게 있어서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또 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생각을 해낸 게, 3월 3짓날은 봄의 기운이 크게 생해지고 또 양의 기운도 생기고, 또 3월 3일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이제 붙었잖아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만 활용을 하시면 2023년도가 이제 남은 세월 동안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밑그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운맞이 합동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대운이 들어왔다, 운이 들어왔다. 개묘년에는 이제 좀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운세가 잘 풀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운이라는 건 내가 그냥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잘 풀릴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운이라는 것도 명화당 처녀보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손님처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준비하는 자만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자만이 그 운이라는 분도 여러분들께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보통 손님을 맞이할 때 그냥 씻지도 않고 막 세수도 안 하고 집에서 입던 잠옷만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도 단장을 하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건 운맞이 합동제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개개인이 하시다 보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 합동제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좋은 운은 발복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밭에다 씨를 뿌렸을 때 저절로 자라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자라난다 해도 그만큼의 가치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밭에다 씨를 뿌려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죠? 그리고 시간도 투자를 해야 그만큼 내가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또한 나쁜 건 제쳐놓고 좋은 기운만 발복을 시켜야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소원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운이 들어왔는데 오히려 운이 들어왔다는데 나 왜 이렇게 안 풀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될 듯 하면서도 뭔가 이제 안 풀려.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 해결이 되면 이게 또 터지고, 또 이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쓸데없이 시비가 붙거나 인간의 구설, 그리고 관청 시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죠. 갑자기 세무조사가 나와서 돈이 왕창 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그리고 구설, 별일 아닌 거에도 사람들이 자꾸만 나를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거나 손가락질 받을 일이 생긴다거나 그런 일이 생기고요. 또한 멀쩡했는데 몸수가 안 좋아지는 거, 괜히 나른하고 피곤하고 잠을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가 않아. 이런 것 또한 운이 좋은 운이 들어왔는데도 발복을 못 시키다 보니 조각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역행을 해버립니다. 나쁜 운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인간한테 배신을 당한다거나 부부 사이가 나빠진다거나 사소한 일에도 그냥 다툼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하거나 아무 일 아닌데도 목소리가 높아져. 싸움 딱이 되는 거지, 서로. 이건 부부의 인연법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럴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화살을 꼽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연법도 안 좋아진다, 약해진다, 이별살이 비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만히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받거나, 아니면 사고 날 자리가 아닌데 내가 매일 왔다 갔다 하던 자리인데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넘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수가 생긴다. 요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좋은 운이 발복이 안 되면 부서진다, 깨진다. 너무 좋아도 부러진다. 왜? 완성을 시켜놓지 않았으니까. 건물을 지을 때 땅을 다져놓고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무너지죠. 예, 똑같은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운을 잘 만들어서 내 걸로 받아 먹으셔야 되면, 받아들 준비를 하시려면 이렇게 완성체를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이 운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운이 여러분들께 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그건 1부터 10까지 사람마다 또 틀리겠지만 무궁무진한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한 가지 소원만 이뤄주나요? 한 가지 소원, 뭐 두 가지 소원, 10가지 소원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다 각각의 소원이 틀리니까. 그리고 또, 뭐, 금전의 소원은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이렇듯, 다 틀린 소원이나 같은 소원이나 동일한 소원일지라도 여러분들께 진정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 그런 마음이 앞에 서 있으시다면 하루 이틀 진짜 축원문만 올려놔도 덕이 있으시고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 이 말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은 이제 행사를 날짜를 정해놓고 그 전에 미리 이제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축원문을 법당에 올려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도 처음 이제 초면에 보면 어색하잖아요. 그렇듯 이제 여러분들께서 법당에 직접 안 오셔도 저는 신령님 전에 어디서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제 호명을 해드리고 이분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소원이 있습니다. 미리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제가 대신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신령님과 인간의 중간 뭐 변호사 역할이죠. 네.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행복해지신다라고 하면 제가 할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운을 발복을 시키고 좋은 운기를 제자리를 잡게 하고 완성체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비탈길이 아닌 평지를 걸을 수 있는 평지걸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동참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하면 되지. 나중에 해야지. 또 생각해봐야지. 더 이상은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고 또 몫은 다 틀린 거예요. 사람도 아침, 점심, 저녁, 그죠? 그리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듯 운기는 3월 3일 날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의 기운이 이렇게 막 강승을 할 때 받아놓으면 수월할 거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살면서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해보고 후회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의 후회와 실패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3월 30일 날 합동 운맞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뭐 고충과 그리고 또 금전적인 손실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곳간을 채워가면서 정말 좀 뭐랄까 나 진짜 이제 기쁘다 마음적인 여유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걸음 더 빨리 가실 수 있게끔 그 길로 꼭 인도를 해드리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의 힘은 아니겠죠. 신령님의 힘이시죠. 네, 그 중간의 역할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 3월 30일 날, 자, 양의 수가 겹치는 날이잖아요. 3월 3일이니까. 그래서 풀도 돋고, 꽃들도 만발하고, 또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하고, 이날, 3월 30일 날, 그 뱀이 이제 깨어나요. 이날 뱀을 보면 행운이 깃든다고 합니다. 예, 그 해에 좋은 일을 많이 겪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새도 많이 진짜 뭐 요즘은 날씨가 푹하니까 벌써 나비도 보이고 새들도 종류별로 뭐 여러 가지 새들도 보이더라고요. 이렇듯 이제 자연적인 현상들 이게 눈에 들어온다는 건 제 마음이 많이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이 돼 있다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이제 좋은 기운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마음의 평정심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의 든든한 응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잘 버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여러분들께 되돌려줄 게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동제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정말 꽃길이 될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 좋은 운만 발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먼저 제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합동 운맞이 때 명화당 처녀보살이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 일단은 애군액사를 쳐내겠습니다. 나쁜 거 제쳐놓고, 그리고 운맞이 이제 좋은 운기는 발복을 시켜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집집마다 가가호 드는 홍수는 막아내고, 또한 이제 좋은 운기를 발복시켜서 소원 성취하는데 하루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소원도 열심히 빌어보고,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는 못하시더라도 명화당 처녀보살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빌어드리니까 그 부분은 믿고 맡겨주시면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또 얼만큼 그 크기가 커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행사 장소에 꼭 오셔도 또 나름대로의 또 즐거움도 또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명화당 처녀보살 보고 화면보다 이쁘다고 많이 하시는데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셔서 또 오시면 직접 공수도 드리고 하니까 맛있는 식사와 또 공기 좋은 곳에 오셔서 힐링한다고 찾아오시면 뜻깊은 시간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양력으로 4월 22일 수리암 굿당에서 합동 운맞이 행사 진행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늘 노력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곧 다가올 부처님 오신 날 그 4월 초파일이죠. 4월 초파일 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등을 밝히죠. 연등을 밝히면 뭐가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연등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등을 밝히면 좋은 거, 꼭 뭐가 좋아서 연등을 밝히기보단 이 또한 이런 이제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어두운 길을 가는 것보단 나를 밝혀주는 기운 자체가 있다는 거에 대한 마음의 의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안함의 어떤 사과를 직접적으로 못하지만 이런 연등을 밝히면서도 그런 마음의 사과의 표현도 이 하나의 연등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등을 밝힘으로써 나 자신에 대한 기도,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그런 이제 미안한 마음도 전하는 기운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외로운 분들, 나 이 세상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기 위해서 밝히는 연등,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뭔가의 그 밝은 기운이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는 가고 있는데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또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도 이 연등의 가치가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음의 기운이 쌓여 있는데 이런 양의 기운을 듬뿍 가져다가 여러분들께 드리면 이 기운으로 인해서
개묘년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후에도 여러분들께는 생의 기운이 될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주에 오행 중에 화의 기운이 부족하시거나 없는 분들에게도 이런 밝은 기운, 연등의 기운이 합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부족한 부분이 이제 비추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살아가심에 있어서 나한테 없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지가 약해서 시작은 좋은데 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끝이 흐려지는 분들, 이런 분들도 내가 의지가 박약해. 그러면 고든 심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분들에게도 연등의 그 밝힘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내 자손을 위해서 또, 아니면 몸이 아프신 분들, 이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내가, 자손도 있을 거고 내 부모님도 봉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손을 위해서 연등을 밝혀주셔도 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밝혀도 되고 또 내 부모님을 위해서 밝혀주셔도 다 무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주위에 지인 중에 이 아이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사는데 너무 안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연등을 하나 밝혀줬으면 좋겠어. 이 또한 다 구세중생이고 보시고 여러분들한테도 덕이 돌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큰 돈 들여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이것보다도 정성 어린 마음이 담긴 자체가 여러분들이 진심이 더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그게 이제 우울증이라는 건 그 네모난 방에 갇힌 기운을 보자라고 하면 그 기운도 음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연등에 이제 불을 밝혀서 이름, 석자, 주소 이렇게 사주를 딱 적어놓고 축원 축사를 올리고 기도문을 올리고 열심히 빌어놓고 하면 음의 기운은 사라질 것이며 양의 기운이 북돋아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안정과 정신적인 혼란스러운 관세도 제쳐질 것이다. 네. 소원 성취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은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본연의 위치에서 본인들 하시는 일에 충실을 하시면 되고 명화당 처녀보살, 저처럼 무속인 선생님들이나 절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소구소원을 열심히 이제 발언을 합니다. 누구네 집에 어디 사는 누구누구는 오늘날에 마음의 안정에 자식으로 성부를 주시고 또 학업 성취 주시고 이렇듯 각 가정 80마다 이제 소원들을 열심히 빌어놓고 나면 연등 하나에도 여러분들의 심중의 소원들을 꼭 이룰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명화당 처녀보살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작기를 가면서 이 연등 하나에도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걸로도 덕을 보시는구나. 또 사업 등도 있고 또 학업 성취 등 따로 이제 묵묵히 다 이제 목을 짓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명칭은 틀리기도 하지만 다 신령님 전에 전하는 소원은 명화당 처녀보살의 진심을 다해서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우리가 병이 들어서 후회하기보단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낫듯 4월 초파일 당도해서 하시는 것보다 서둘러서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심도 소멸하고 걱정도 소멸하고 애군액살 낱낱이 걷어내고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소구소원들도 이루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외롭지 않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길이 험하지 않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필 수 있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연등을 밝히면서 축원문에 소원 성취 이루도록 잘 적어서 신령님 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험난한 시국에 그리고 또 칼날 같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사는 세월이 혼자가 아니라 명화당 처녀보살이 그리고 또 신령님과 손에 손길을 잡고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너무나도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기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천군만마를 얻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한 정성이지만 태산 같은 기운을 갖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켰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 절에다 켰는데 무속인 선생님께도 켜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 무관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곳곳에 킨다고 해서 나쁠 거 없고요. 절도량에다 키든 또 무속인 선생님께 연등을 키든 그거는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정성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거에 탈을 잡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정성과 진심 어린 마음을 듬뿍 담아서 신령님 전에 잘 고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4월 초파일 연등 접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